한국 사회에서 늘 뜨거운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매년 여름마다 뉴스에서 보이는 풍경 기억하실 겁니다. 노동자 대표, 사용자 대표가 서로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밤새워 토론하고 결국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내고 표결로 결정하는 장면이죠. 그렇다면 이 최저임금이라는 제도는 왜 만들어진 걸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던 시절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의 힘의 불균형이 너무 심각했습니다. 고용주가 원하는 만큼 낮은 임금을 줘도 노동자는 어쩔 수 없이 일해야 했죠. 그러니 정부가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한 겁니다. 세계 최초의 최저임금은 1894년 뉴질랜드에서 시작됐습니다. 특정 산업의 임금 하한선을 정한 임금위원회 제도가 시초였죠. 이후 영국, 호주로 확산됐고 미국은 1938년 루스벨트 대통령이 공정노동기준법을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1986년에 법이 제정되고 1988년 1월부터 처음 시행됐습니다. 당시 시급은 462.5원이었죠. 지금과 비교하면 상상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이후 매년 인상이 이어졌고 2025년 현재는 시급 1만 30원, 2026년에 1만 320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흔히 묻습니다. 한국의 최저임금, OECD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높은 편일까요? 낮은 편일까요? 답을 드리면 과거엔 평균보다 낮았는데 최근 10여 년 사이 빠르게 올라서 지금은 중상위권 정도입니다. 단순 금액만 비교하면 꽤 높아 보이지만 중요한 건 생활비 대비 수준이에요. 물가와 주거비가 높은 유럽 국가에 비하면 아직 부족하고 멕시코나 칠레 같은 나라보다는 확실히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법으로 정하는 임금의 최저선입니다. 사용자는 어떤 경우에도 이보다 낮게 줄 수 없고 위반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목적은 단순합니다.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임금 착취를 막는 것.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생활임금입니다. 생활임금은 단순히 밥만 먹고 버티는 게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수준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까지 고려한 임금이죠.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서울시 생활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다는데 그럼 서울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가 다 받는 건가요? 정답은 아닙니다. 생활임금은 법적 강제력이 없고 지방정부가 조례를 통해 공공부문 노동자나 위탁용역 근로자 일부에게만 적용합니다. 편의점이나 카페 알바를 한다고 해서 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대부분은 여전히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생활임금은 한국에서 2013년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이후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정부로 확산됐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2025년 생활임금은 1만 1779원으로 같은 해 최저임금 1만 30원보다 1749원이 높습니다. 경기도 안성시는 2026년 생활임금을 1만 1460원으로 정했는데 같은 해 최저임금 1만 320원보다 1140원 높습니다. 구리시는 1만 1380원, 고양시는 1만 1340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책정했죠. 이처럼 생활임금은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자체가 직접 계산해서 정하기 때문입니다. 지역별 물가, 주거비, 재정 여건, 그리고 지방정부장의 정치적 의지까지 반영됩니다. 그래서 서울처럼 생활비가 비싼 곳은 높게, 군 단위 지역은 낮거나 사실상 적용이 어렵습니다. 중앙정부는 생활임금을 권장하지만 실제 재정 지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조례를 만들어도 재정 부담 때문에 적용 대상을 공공부문 일부 노동자로 제한하거나 사실상 최저임금만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 단위 지자체는 제도만 만들어 놓고 적용을 못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생활임금이 좋은 제도라면 왜 민간까지 확대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보통 20% 이상 높습니다. 대기업은 감당할 수 있어도 영세 자영업자는 감당이 어렵습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보조하지 않는 한 전국적으로 민간까지 확산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민간 기업은 어떨까요? 현실적으로 생활임금을 주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최저임금보다 20% 이상 높기 때문에 대기업 정도가 아니면 감당하기 힘듭니다. 편의점, 식당, 카페 같은 영세 자영업자에겐 그림의 떡에 가깝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보겠습니다. 한쪽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나면 곧바로 소비로 이어집니다. 내수가 살아나는 거죠. 빈곤 완화와 소득 분배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압박 때문에 자동화와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생산성이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물가도 같이 오르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일부 항목에서는 물가가 오를 수 있습니다. 외식비나 서비스 요금 같은 곳은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됩니다. 하지만 모든 물가가 다 오르는 건 아닙니다. 물가는 원재료 가격, 환율, 유가 같은 요인에도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최저임금 때문에 물가가 전반적으로 폭등한다는 건 과장된 주장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은 인건비 충격을 버티지 못하고 고용을 줄이거나 근로시간을 줄입니다. 인건비 상승분을 가격에 전가하면서 물가가 오르는 압력도 생깁니다. 한국은 특히 자영업자 비중이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소비 주력 세대인 2040대도 줄고 있습니다. 소득 격차는 크고 자산 가치는 계속 오르면서 임대료는 좀처럼 내려가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는 매출은 정체인데 비용은 계속 오르는 구조에 갇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시청자가 궁금해합니다. 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은 인건비일까요? 임대료일까요? 정답은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편의점, 음식점처럼 인력이 많이 필요한 곳은 인건비 비중이 크고 도심 상권에서 가게를 하는 경우엔 임대료가 더 큽니다. 실제로 자영업자의 비용 구조는 인건비, 임대료, 원재료비가 동시에 압박하는 구조입니다. 최저임금만 문제라기보다는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오르는 게 더 치명적이죠. 그래서 자영업자가 힘든 건 단순히 최저임금이 올라서만이 아닙니다. 임대료, 원재료비, 플랫폼 수수료 같은 고정비 상승과 소비 감소, 과잉 경쟁이 더 큰 원인입니다. 하지만 언론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잘 다루지 않고 눈에 띄고 이해하기 쉬운 최저임금 탓으로만 돌리곤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2018년처럼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렸을 때 정말로 일자리가 줄었나요? 통계를 보면 자영업자 고용과 청년 알바 일자리가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원인이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경기 둔화, 온라인 쇼핑 확대, 인구 변화 같은 다른 요인도 동시에 작용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충격을 키운 건 맞지만 전부의 원인은 아니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결국 최저임금은 필요합니다. 없으면 저임금 노동자는 인간다운 생활조차 보장받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그 자체가 맞는 해결책은 아닙니다. 생활임금은 더 이상적이지만 재정과 구조적 한계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최저임금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도 경제 성장률, 물가, 고용 상황을 고려해 매년 조금씩 오를 겁니다. 하지만 과거처럼 큰 폭으로 급등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인구 감소와 자영업 구조 조정이 겹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생활인구 확대보다는 최저임금의 완만한 인상과 사회 안전망 보강 쪽으로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큽니다. 진짜 문제는 한국 경제가 가진 불균형에 있습니다. 소득 격차, 자영업 과잉, 인구 구조 변화, 자산 가치 상승 같은 요소들이 모두 얽혀 있습니다. 최저임금 논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큰 그림 속에서 봐야 합니다. 단순히 올려라, BS 올리지 마라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연결해서 생각해야 진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저임금은 지금보다 더 빨리 올라야 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자영업자의 현실을 고려해서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보시나요? 혹은 생활임금을 더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이 직접 겪은 경험도 궁금합니다. 최저임금으로 일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자영업을 하면서 인건비 부담을 체감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단순히 임금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한국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임금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요.